네, 안녕하세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으로 상담 신고하고 있는 세무사 이선영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상담하다 보면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증여인가요? 아닌가요? 그중에서도 유학 비용이나 혼수용품, 축의금이라든지 생활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돈이 크게 오가고 잘못 처리하면 나중에 자금출처 조사에서 문제가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이 정도는 확인을 하고 지출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자녀의 유학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인데요. 자녀 유학 보내면 학비라든지 체류비라든지 생활비까지 솔직히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소득이 없고 경제적이 없는 상황이라면 부모님이 유학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이 얼마든 중학생이든 대학생이든 대학원생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증여로 본다고 하면 세금 때문에 유학을 못 가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세법에서도 부양 목적 학자금이나 체류비는 일반적으로 증여를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자녀 유학비에 대해서 행간의 말들이 좀 있었는데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세 자녀의 유학비로만 20억이 넘게 교육비로 지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출액이 미국의 학비와 기숙사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조부모가 손주의 유학 경비를 내주시는 경우인데요. 여기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 부모님이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이라든지 기타 이자 배당 소득 등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님 대신해서 손주의 유학 경비를 대신 부담한다면 이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손주 공부하겠다는데 도와주는 게 왜 증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공감을 합니다만 세법상 기준은 부양 의무자이고요. 부모님이 부양할 수 있는데 조부모님이 대신 부담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고 우리 부모님은 소득도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고 자녀 부양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조부모님이 손주의 유학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모를 대신한 부양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이를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혼수용품에 대해서 어디까지 괜찮은지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님이 혼수용품을 대신 구입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가전제품이라든지 주방기구라든지 반지, 예물. 그래서 이런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수준이 좀 애매한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증여로 보는 대표적인 사례가 초고가의 명품 시계라든지 고가의 귀금속이라든지 아니면 승용차, 주택, 이런 거를 혼수용품으로 제공한다면 혼수라는 이름 붙였다고 해서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축의금인데요. 결혼 당사자한테 귀속되는 축의금은 결혼식 하객들이 신랑 신부 얼굴 보고 신랑 신부에게 준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 명확하고요. 다만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을 자녀에게 넘겨주면 이거는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국회의장 하셨던 모 국회의원 자녀의 축의금이 굉장히 큰 금액이었거든요. 수억 원 단위로 언론에 보도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세청이 이 축의금을 흐름을 일일이 추적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 자산을 취득하거나 뭐 자금 출처 조사 과정에서 이 돈이 출처가 어떻게 되냐, 이 돈은 축의금이었어요 라고 소명을 한다면 축의금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그 결과 혼주 몫으로 판단이 된다면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생활비인데요. 생활비는 식구가 2식구냐, 3식구냐, 4식구냐, 애들이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냐, 식비가 많이 들어가냐, 여러 가지 지출이 전부 다 제각각인데요. 생활비에는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생활 수준은 얼마든지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를 남편분이 뭐 예를 들어서 아내분한테 정기적으로 이체한다, 이런 거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로 받은 돈을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미국 주식, 금융상품 투자, 특히나 부동산을 취득을 하시는데 사용을 하시면 이거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부부끼리는 10년 동안은 6억의 증여재산 공제가 있기 때문에 범위 이내라면 어차피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뭐 유학 경비나 혼수나 축의금이나 생활비는 뭐 누가 부담했는지, 경제력이 있었는지, 뭐 어디에 썼는지 이런 사실관계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유의해서 살펴보시면 나중에 특히나 자금 출처 조사, 부동산 취득 예정이 있으시다면 이 자금 출처 조사에 미리 이런 구조를 점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